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게 된 이도현이라고 하고요. 2025 925 해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보시면은 형태가 2의 세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입니다. 4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2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곱해서 마이너스 1로 놔주시고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2가 되면서 2의 2제곱, 즉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최고차 한번 보면 되겠죠. 근데 위에는 1차고 밑에 2차인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x제곱은 날라가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2의 x가 남게 될 겁니다. 따라서 최고차 한번 보시면 2랑 3이 있으니까 정답은 2분의 3입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9번 문제는 로그의 형태가 주어졌는데요. 로그는 진수 조건을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일단 먼저 진수 조건을 써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진수 조건을 써주시게 된다면 x-1은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1보다 크고요.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1이 더 앞에 있으니까 얘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로그를 더하면 위에 진수는 곱해진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로그는 이렇게 x-1, x 플러스 2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게 1보다 크니까 밑에는 10이 있겠죠? 그래서 로그는 이렇게 됩니다. 진수만 비교하시면 되니까 얘랑 얘, 즉 얘를 풀어서 써주시면 x제곱 x가 아닌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이것이 10보다 크거나 작다 이거 넣으시면 얘를 이항해 주겠습니다. 0으로 두시고 얘를 마이너스 12로 두시면 3과 4로 인수 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꼴의 형태는 2차 방정식으로 보시면 아주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으로 보시면 마이너스 4, 3이므로 0보다 작은 모습 이쪽 범위입니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이 정도의 형식이 나타나고요. 근데 진수 조건을 이용해서 x는 1보다 크니까 얘는 없애주시고 1보다 크다고 놔주시면 자연수니까 결국은 2와 3이 남게 되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그래프가 로그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b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구하는 값이 f15고 그러면 a랑 b를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나는 점을 먼저 써주겠습니다. 지나는 점은 0, 마이너스 2고 얘 같은 경우는 3, 0을 지납니다. 결국 얘를 대입하고 a, b를 풀어주면 되겠죠.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0,1을 대입을 해주시면 로그 2에 a가 플러스 b 역시 마이너스 2입니다. b로 정리를 해볼게요.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2에 a가 되겠습니다. 이제 3,0을 넣어볼게요. 3,0을 넣어주시면 이것이 0. 그리고 뭐 b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도 b로 연립을 해주시면 뭐 마이너스 없애서 이게 b가 되겠습니다. 결국 b가 b고 얘랑 연립을 해주시면 되죠. 연립을 해주시면은 얘를 여기로 옮겨주시고 플러스 1 그것이 마이너스 2 식이 좀 복잡한데 이럴 때는 그냥 마이너스를 양옆에 곱해가지고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시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진수 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에 3 플러스 a 이런 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니까 결국은 진수의 4분의 1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2에 4분의 1로 놔주시면 이게 3 플러스 a분의 a 즉 4분의 1이다 이거 놔주시면 됩니다. 둘이 곱해서 4a는 3 플러스 a가 되면서 a는 1이 되고요. a는 b는 그냥 a를
넣어가지고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a는 1이니까 요거의 진수에 1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0으로 처리되죠. 얘는 사라지고 b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b가 마이너스 2니까 f에 15를 넣었을 때 값은 로그 2에 x가 15 플러스 a 플러스 b 형태로 남아있을 텐데 a는 1이고 16이 되니까 얘의 값은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4 빼기 2, 즉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 an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S12는 0이네요. 저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반항의 그 등차 값을 2로 나누면은 합차 공식의 그 극과 극은 맨 앞에 있는 n제곱의 형식. 그렇게 되면은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sn이라는 이 n에 대한 식을 봤을 때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차니까 2차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첫째 항이니까 여기 상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어떠한 n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12가 0이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12의 제곱은 144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반값은 마이너스 258 에다가 k로 두겠습니다. 12k고요. 이게 0이니까 k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k를 구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딱딱 넘어가고 k는 24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xn의 최대값 물어봤습니다. 근데 얘는 2차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0을 지나고 일단 축을 먼저 구해볼까요? 축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로 바뀌면서 36, 70가 나옵니다. 근데 저기 n은 자연수로 넣을 수 있죠? 근데 n이 6을 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모양으로 가면 되는데 그때가 6이네요. 그러면은 결국 최대값은 n에 6을 넣었을 때 값일 겁니다. 따라서 이 뒤에 있는 것이 최대값이 되면서 답은 7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 식에 대하여 fx 더하기 f3x는 3이라는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범위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함수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함부로 대입을 하시면 안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f3x라는 함수를 먼저 구해놓고 하시면 편하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f3x라는 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문제 밑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f의 3x 이 식을 먼저 3에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앞으로 빼줘서 마이너스 5를 3에 x로 놔주겠습니다. 저기다가 3x를 대입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 5를 3에 3x 밑에 식은 로그 3에 3x일 거예요. 근데 범위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 범위 안에다가도 3x를 해준 거니까 3x가 되면서 3을 나눠주시면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범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은 범위를 구했으니까 범위에 따른 3이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근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보시면은 0부터 1까지인데 얘는 0부터 3분의 1까지니까 첫 번째 범위를 0부터 3분의 1까지로 나보겠습니다. 그럴 때 fx의 식은 이 식을 따르니까 마이너스 5는 3의 x 더하기 f3x가 이 범위일 때는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해주시면 이 식이 나오면서 이 값이 3이 나와요. 즉 그냥 간단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는 나누는 건데 보기 귀찮으니까 양옆에 마이너스를 해줘서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로그 3x 3x와 3x를 곱하면 3의 x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3의 마이너스 3제곱 27분의 1이 되겠습니다. 로그를 씌워주고 이 식이 27분의 1이 3x제곱과 같다는 거니까 x제곱은 81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9분의 1과 9분의 1이 나오는데 범위에 맞게 써야 되니까 지금 x는 9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은 x 1로 여기 위에 써줄게요. 잠시 지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범위를 줘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0부터 3분의 1까지 했으니까 이제 3분의 1부터 1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할 함수를 보시면 fx는 여전히 이 함수를 따르죠. 마이너스 로그 3의 x 더하기 이번에 3분의 1보다 크니까 이 식을 따를 거예요. 그래서 로그 3x 이것이 3이다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빼기고 더하기라 x를 나누어야 되는데 x는 사라지죠. 그러면은 방정식을 풀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이 범위에서는 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범위는 1보다 크고 네, 그냥 1보다 크네요. 그래서 범위는 x가 1보다 크다고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x가 1보다 클 때는 로그 3의 x 그 다음에 1보다 크니까 또 얘를 따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이다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의 3제곱이니까 얘는 로그 3의 27 더하기니까 해주고 3의 x제곱이 27과 같다. 그럼 놔주시면 3을 나눠주고 그럼 x제곱은 9 그럼 x는 마이너스 3과 3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범위에 따라서 x는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3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둘을 더해주면은 9분의 1과 9분의 27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라는 조건을 주고 a, b를 줬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값은 a와 b를 더했을 때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2x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일단 fx라는 함수를 줬는데 식이 복잡하니까 이 안을 그냥 t로 치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t로 둬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시면은 편하게 근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도 구하고 a 더하기 b 이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단 t로 넣었으니까 일반적인 코사인 함수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a로 양수니까 뒤집어지지 않겠죠. 코사인이랑 사인을 구할 때 사각형 같은 거를 그려놓고 보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사등분으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t로 치환을 했을 때 그 t에 대한 범위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bx-3파이를 t로 뒀으니까 여기다가 b를 먼저 곱해줍니다. b를 곱하면은 0이 되고 bx가 되고 b파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빼기 4분의 파이를 해야 되니까 결국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것이 t 그 다음에 b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 것입니다. 이 범위에 따라 봐주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시작하니까 왼쪽에 사각형 하나를 더 그려주세요.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코사인 함수니까 주기도 일반적인 코사인 함수가 같을 거예요. 일단 그래프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끝에가 2로 할 거예요. 중간은 1이고 여기 2분의 3이고 여기는 2분의 1이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놓고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보시면 일단 범위가 여기부터 시작인데 그럼 최대값은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반적인 코사인 함수인데 여기는 0일 때 코사인 함수는 코사인 값은 1이죠. 근데 그게 A랑 곱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4입니다. 그럼 A는 4라는 값이 나와요. A는 4인데 이거를 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마이너스 2루트인데 A가 4니까 결국 A를 빼고 보시면 이 코사인 T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는 값이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는 다들 근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일단은 4분의 3파이요. 4분의 5파이가 있죠. 근데 4분의 5파이로 봤을 때 4분의 5파이는 1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에 근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 얘는 최소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5파이는 아니라서 4분의 3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끝에 함수가 4분의 3파이로 끝나야 되니까 b파이는 4분의 파이 이것이 4분의 3파이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넘겨주시면 얘는 그냥 파이가 되고요. 그냥 파이가 되니까 b는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b는 1이니까 그리고 a와 b를 더하면 4 더하기 1 해서 5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풀이 방식을 보실게요. 일단은 먼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문제를 봤다고 쳤을 때 최대값이 4, 최소값이 마이너스 2, 루트 2라는 값이 나오는데 루트 2라는 값은 우리가 근이 4분의 몇, 4분의 몇 이렇게 끝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최대값도 4니까 저는 A가 4라는 걸 짚고 가거든요. 이전에 알려드린 풀이대로 A를 그래프를 그려서 찾을 수 있지만 저는 A를 4로 그냥 뒀습니다. A를 4로 두고 저는 단위원을 이용해서 푸실 거예요. 단위원을 이용하면은 근을 코사인과 사인의 이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원을 망했는데 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범위는 먼저 구해놓으시면 돼요. 아까처럼 t로 치환을 하고 범위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b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단위원으로 쳤을 때는 여기에 딱 값을 이등분하는 이 지점에 쓰게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이겠죠.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돌면서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A가 4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로 끝나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찍히는 지점은 결국 여기와 여기밖에 없는데요. 여기가 되면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에 더해상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안 돼요. 따라서 여기가 되고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즉 파이를 이동한 단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b는 1이니까 둘이 더해서 5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원을 이용해서 푸시는 연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정말 쉽지 않게 생겼죠. 하지만 차근차근 풀면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루트 21로 줬습니다. 그 반지름은 C1이고 그럼 반지름을 미리 써보겠습니다. C1인 반지름이니까 R1이랑 우리가 3분의 루트 21이다. 이거 일단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B가 변의 길이를 써주시고 AC는 루트 7 7이라는 걸 써주시고 일단 주어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C2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그럼 뭐 중점을 지나겠죠. 이 정도 표시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게 급하게 보면 없는데 저희가 사인 그 값의 계약 성질을 알 수 있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다 반지름에 2를 곱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를 세타로 둬볼게요. 세타로 두게 되면 사인 세타 분의 C의 길이 이게 반지름에 2를 곱한 이 값이 나옵니다. 2를 사라지게 하고 사인 세타를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유리화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주신다면 7분의 루트 21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진짜 할 게 없죠. 근데 저희가 모의 수학에서 배운 걸 써먹을 수 있는 모의인가? 중학교 전에 배운 수학을 보시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는데요. 그 성질을 알 수 있죠. 꼭지점과 중점을 진하게 그어주시고 해주신다면 이 변과 이 변과 이 변이 길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는 세타로 뒀는데 여기도 세타일 거고 원주각으로 보면은 여기가 세타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도 세타죠. 또 여기도 세타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본다면 여기도 세타일 겁니다. 그럼 보면은 삼각형 ABD는 등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AB가 2니까 AD도 2가 됩니다. 일단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C2의 넓이니까 여기 반지름을 구하려면은 일단 이 삼각형 BCD에 대한 변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사인 값도 구했고 이제 코사인 값도 알 수 있으니까 코사인 값을 먼저 써주시면 코사인 세타는 제곱을 하고 49에다가 21을 빼 28이 루트를 씌워줘서 나오고 이제 똑같이 치고 나오니까 얘는 7분의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여기가 세타고 여기 변이 다 주어졌으니까 BC를 알 수 있고 또 CD를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7이고 CD는 또 삼각형을 둔다면 루트 7 2라는 값을 가지고 세타도 같기 때문에 여기를 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7분의 2 루트 7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것이 여기가 세타니까 양옆에 제곱을 더한다. 게다가 마주보는 변 이거의 제곱을 뺀다. 게다가 양옆을 더하고 2를 곱한 거. 그 2의 x 루트 7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을 여기다 곱하고 그럼 7, 7 만나면서 여기가 소거가 되고요. 그러면은 10을 쓰게 된다면 x제곱은 4x 그럼 x제곱은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x만 근이 두 개 나는 거예요? 앞에 봤듯이 이 각과 각이 같고 변도 같기 때문에 CD가 BC의 길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서 BC가 CD보다 크다 라고 했으면은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1과 3이 나오면서 근이 X는 1과 3이 나오는데요. BC가 더 커야 되니까 BC는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의 길이는 3이고 여기는 1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이 변의 길이도 구해야 돼요. 이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저는 뭐 세타,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또 써서 할 수 있겠지만 귀찮기 때문에 여기에 수직을 내려보겠습니다. 직각이 되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결국은 코사인 세타를 저희가 아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k라고 두면 2분의 k가 코사인 세타와 같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가 뜻이 7분의 2 루트 7이고 근데 거기다가 2를 곱해주면 다시 이 변의 길이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변이 7분의 4 루트 7인데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결국 BD는 7분의 8 루트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모든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은 수직을 내렸을 때 길이와 같거든요. 여기 보면 좀 복잡해요. 제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중점이고 이렇게 여기 세타고 이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성질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삼각형의 원이 매접한다. 그러면은 여기 따로 그림을 그려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좀 다른데 길이는 안 변하니까 괜찮습니다. BC 여기는 아까 1이었고요. 여기 3 여기는 7분의 8 루트 7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 원을 한번 그려주시면 여기 이렇게 하나를 미지수로 두면은 이 미지수가 풀릴 거예요. 저는 여기를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여기를 두시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여기를 잘못 풀었기 때문에 여기가 A니까 여기는 1-A가 됩니다. 똑같이 여기도 A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길이는 여기에서 A를 뺀 거야. 즉 7분의 8 루트 7 마이너스 A이고 근데 이 길이는 또 이 길이와 같고 일단 여기 길이를 먼저 표시하면은 여기는 1 마이너스 A 그러면은 여기는 3에서 1 마이너스 A를 뺀 2 플러스 A가 되겠죠. 근데 이 값과 이 값이 같기 때문에 결국은 방정식을 풀어주면 여기는 A가 2개 여기 옮기시면 A가 2개가 되고요. 식을 따로 써서 이 A는 7분의 8 루트 7 마이너스 2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이렇게 2가 남을 수 있으니까 얘는 4 얘는 1이 돼서 결국 A는 7분의 4 루트 7 빼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를 알 수 있겠네요. 수선을 내렸으니까 여기를 H로 두면 돼요. 그럼 CH가 되겠죠. CH의 길이는 저희가 아까 봤듯이 1-A입니다. 그래서 CH의 길이를 보시면 1-A니까 1에서 이 값을 뺀 1 빼기 7분의 4 루트 7 에다가 빼기 1 이제 이 뒤에 거 먼저 계산할게요. 빼기 1에 빼기 1이니까 결국 2가 되고 2가 되고 얘를 또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7분의 4 7 이게 됩니다. pH를 구했으니까 여기를 잘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근데 저희가 이미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해주시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7분의 2 루트 7 사인 세타는 7분의 루트 20 밑에서 하니까 7, 7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얘가 분모, 얘가 분자니까 나눠주면은 2분의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 2분의 루트 3, CH는 아까 봤듯이 이 길이니까 여기를 y로 적을게요. 그러면은 CH분의 y가 탄젠트 세타 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죠. CH를 보시면은 저거니까 2 빼기 7분의 4 루트 7 게다가 y 이것이 2분의 루트 3이다. 를 풀어주시게 되면 얘를 곱해주겠습니다. y는 2 곱해져서 루트 3이 나고요. 얘는 좀 복잡한데 계산을 해주시면 제가 계산해서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넓이가 아니라 반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답이 아마 1번일 거예요. 그래서 루트 3 빼기 7분의 2 루트 21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라는 조건을 꼭 A, B에 대하여 0부터 8까지 정의된 함수 fx. fx는 a sin 4분의 파이 x 거기다가 b를 더한 함수입니다. 이 조건을 보면은 n이라는 상수함수를 만났을 때 그 근의 합이 2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하는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결국 a, b를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인 함수를 줬으니까 일단 사인을 먼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라는 이 y축으로 올렸으니까 축이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인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최소값이 0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0으로 두고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을 하나씩 써볼게요. 최대값인데 여기는 2고 여기 4고 최저값일 때는 6 여기는 8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났을 때 근의 합은 여러분도 아실 텐데 여기를 더했을 때 2로 나누고 그 값이 2니까 결국 여기와 여기를 더했을 때는 여기다가 2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날 때 4, 여기 지날 때는 6에 곱하기 2를 한 12. 가운데 축을 지날 경우에는 4랑 8을 만나 12. 여기 지점을 지날 때는 2라는 근으로 만나게 되고 여기는 6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이 20이니까 이 조건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케이스 분류겠죠. 케이스를 분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의 케이스를 저는 가장 큰 거부터 해볼게요. 12, 그 다음에 6, 4 이렇게 될 것 같고 12, 4, 4, 2가 되겠죠. 그러면은 합이 12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봤을 때 얘가 여기가 자연수여야겠네요. 그리고 또 4를 지나고 12를 지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뭔가 되게 복잡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이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12, 4, 4, 2 12, 4, 4를 지납니다. 여기 무조건 지나니까 여기는 A 플러스 B. 근데 이 순서대로 가니까 얘는 자연수란 조건을 이용해서 얘는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2일 때, 여기는 3일 때, 여기 4일 때일 거예요. 4일 때 만나니까 A 플러스 B가 4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써주고 플러스 B는 4인데 B라는 축을 보시면은 B는 자연수예요. 결국 이 B에 대한 이 상수 함수에서 근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가 4고 8이겠죠. 결국 12가 됩니다. 12.
루트로 갔을 때는 또 12가 되면서 여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지워버립니다. 4, 4이니까 여기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처음이니까 결국 b는 1이겠네요. b가 1이 되면서 a는 자연스럽게 3이 나오게 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3제곱 더하기 1제곱 하면은 10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0입니다. 자, 이어서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AN, BN, 3n-2, 3n-1, A, 3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가족권을 보시면은 우리가 등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에 대하여 1차이 나오고 얘에 대하여 1차이 나는데 그걸 더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결국 A에는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조건을 보시면은 B에는 등비 수열이라고 줬네요. 그리고 공비까지 줬습니다. 일단은 Bn을 다 대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인데 등차 수열이니까 A2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볼게요. 그러면은 3A가 되는 거예요. B2를 구하면은 B2를 여기에 2를 넣었을 때 5가 되니까 결국은 3A 5가 될 겁니다. B3은 여기가 3차이 나니까 3A 8이구나. B3은 3A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시그마 AP에 대한 게 500이에요. A14까지 한 건데 그러면 A14에 대한 값을 뭔가 하나 또 추출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여기에 30 더했을 때 또 A14니까 B5의 값을 구하시면요 3의 A14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는 등비가 3이 등비 수열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3을 나눴을 때에 가까운 이 값이 같겠죠. 그러면 여기는 A가 1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얘를 좀 강력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A1부터 A2, A3 이렇게 더하다가 A14까지. 마침 B1이 A1, A2, A3이고 A3, A5, A6 순차적으로 더하다가 여기서는 A12까지 더한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나타낸 B1부터 B4까지 더한 걸로 나타낼 수 있고요. B5로 하게 되면은 A15까지 더하는 거기 때문에 B4까지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1, B4로 갖고 B4는 A12까지였으니까 A13, A14로 놓고 다시 500이다. 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나에서 봤듯이 여기는 또 3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3을 곱한 게 B2, 또 여기다 3을 곱한 게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서 B1은 저희가 3A2였으니까 얘는 여기다 3을 곱한 9A2고 여기다가 3을 또 곱한 27A 여기다 3을 곱한 81A가 됩니다. 그리고 A14를 저희가 구해놨어요. B4는 B4는 81A이니까 81A 따라서 얘를 다 더해주시면 201A가 됩니다. 위에다 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201A가 A의 13 그러면은 A2가 알면은 저희가 구하고 싶은 A13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다시 처음을 보시면 모든 항이 자연수입니다. 공차도 자연수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A에다가 1, 2, 3, 4 이렇게 더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2가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A2에 1을 넣으면 A13은 500 빼기 201이 되면서 209 이렇게 나오는데 A가 1이 맞으면 209를 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순점을 한번 쳐볼게요. A가 1이면요 B1은 3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곱했을 때 9가 돼요. 이렇게 볼 때는 자연스러워서 괜찮아 보이지만 얘가 공차가 3D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로 갈 때 3D가 차이가 나는데 얘는 안 되죠. 다시 해야겠어. A가 A고 A5가 3A5가 붙으니까 A5는 3이에요. 근데 A5가 3인데 A1이고 3D 차이 나는데 2가 차이 나면 공차가 자연수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A2는 1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A2 넣으면은 답인데요. A3은 왜 안 되냐면 A3을 넣으면 603이 되면서 A13은 자연수여야 되는데 얘는 500을 넘어버리니까 A3은 안 됩니다. 그럼 답은 A2가 1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A2를 넣어서 얘는 402가 되고 A13은 500 빼기 402가 되면서 결국에는 A13은 400 98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 나온 fx 함수와 직선 y는 x 플러스 n이 만나는 지점을 an, bn이라고 삼각형 an, o, bn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n의 1부터 4까지 넣어서 그것들의 합을 구하는 것인데요. 우선 두 an과 bn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모두 왼쪽으로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an과 bn의 x좌표인 마이너스 n과 2n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두 x 값을 y는 x 플러스 n에 넣어서 구해주면 an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좌표평면 위에 그리면 여기 있는 원점이 5가 되고 an이 마이너스 n, 0이고 1사분면 위에 bn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선 공식을 써서 넓이를 구해도 되지만 어차피 이 두 점의 y좌표가 같기 때문에 이쪽 길이가 n이고 높이가 3n 플러스 1인 것을 알 수 있고요. 2분의 1을 해서 넓이를 구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합니다. 이게 sn이고 n에 1부터 4까지 넣었을 때 합은 50이 됩니다. 자, 19번은 두 점을 알려주고 그때 y는 x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55라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함수 위의 점 C의 y좌표를 알려주고 AC의 길이도 알려줬습니다. 우선 두 점을 써보자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두 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좌표 모두 이 좌표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그려보면 여기 B가 있고 Y는 X에 대하여 B를 대칭 이동시킨 이 점을 B'이라 할 때 여기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면 BP와 B'P의 거리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최소값이 55고 여기 나온 이 함수인 y는 로그 3의 x-a-b의 역함수를 구하면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그래프는 이 함수의 역함수인 이 그래프에서 x축으로 a만큼 더 당긴 그래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B'과 y좌표와 같은 점인 C에서 A까지의 거리가 A 플러스 55라는 것은 여기서 x좌표만 A만큼 이동했을 때 그 거리의 값이 똑같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C의 y좌표와 A의 y좌표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C의 y좌표는 A 플러스 3이고 A의 y좌표는 3의 A 더하기 B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 두 식을 연립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주면 이때 A의 값은 로그 3A이고요. 이 A의 값을 여기에 다시 넣어서 B의 값을 구하면 B의 값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이 값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20번은 모든 함이 자연수인 수열에 대하여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4번 항 그리고 A의 5번 항의 합이 24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때 A1 값이 홀수든 짝수든 어차피 A2에서 다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A2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를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처음으로 A2가 홀수인 경우에 A3가 A2 플러스 3 2분의 A2 플러스 3인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A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2의 값은 3 이하에서 그때 A2로 가능한 값은 1과 3이 있습니다. 그래서 A2가 1일 때는 A3이 2고 A4가 3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A2가 3일 때는 A3이 3이고 A4도 3이고 계속 3으로 쭉 연결되기 때문에 이때는 A2가 3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2가 짝수일 때를 구하면 우선 A2가 4의 배수일 때부터 구하자면 A3이 6K이고 A4가 9K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넣어도 A3이 A4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고 A2가 4의 배수가 아닌 2의 배수일 때는 A3이 6K-3이고 A4가 3K입니다. 이때도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K가 홀수일 때입니다. K가 홀수일 때는 A5번이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A4랑 A5를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고 만족하는 K의 값은 1, 3, 5가 있습니다. 이때 K가 1일 때는 이 항이 1, 2, 3, 3, 3, 3으로 계속 3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고요. K가 3일 때는 17, 10, 15순으로 가기 때문에 17이 15보다 커지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리고 K가 5일 때는 두 번째 항부터 써주면 12,
8, 27, 15, 9 이런 식으로 가고 이 세 번째 항보다 뒤에 있는 항들은 더 커지지 않지만 여기 앞에 가능한 값들이 12와 33이 있는데 이때 가능한 값은 1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항이 12일 때는 K는 5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짝수일 때를 보면 다섯 번째 항이 2분의 K이고요.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했을 때 값은 2분의 15K이고 이 값이 24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 값이 24보다 작은 K의 범위는 15분의 48이고요. 이때 가능한 K가 짝수인 값은 K는 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는 2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이번에 두 번째 항부터 써주면 4, 9, 6, 9, 6, 9, 6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세 번째 항이 9로 가장 크기 때문에 완벽하고요. 첫 번째 항으로 될 수 있는 것은 4랑 9가 되는데 이 두 값 모두 여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A의 첫째 항으로 가능한 값은 1, 2, 3, 4, 9, 12로 구할 수 있고 이 모든 값들의 합은 31이 됩니다. 25번은 25의 x승과 5분의 1의 x-9승이 같다는 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양쪽에 있는 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나눠주면 네, 여기 있는 값이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x가 3이 됩니다. 자, 23번은 두 수열을 알려주고 여기 있는 조건을 통해서 A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것인데요. 우선 여기 첫 번째 있는 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해주면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밑에 식과 더해주면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면 여기서 나온 55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24번은 이것이 이 밑과 여기 있는 수가 바뀌었을 때 이 두 가지의 곱이 1이라는 것을 통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주면
식으로 돼서 값이 5가 됩니다. 25번을 보면 A, B의 거리가 8이고 BC의 거리가 12이고 각 B의 크기가 90도 이상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양변과 사인 B의 값을 해서 구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 값이 12 루트 15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인 각 CBA의 값은 4분의 15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식을 통해서 코사인 각 CBA의 값을 구하면 이 값이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AC의 B를 알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참고로 여기서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90도가 넘어가고 180도가 안 되는 코사인의 값은 모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식을 구해주면 x의 제곱은 256이고 x의 값은 16입니다. 29번 문제는 여기 fx와 gx 함수를 알려준 다음에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쌍을 구해서 2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는 것인데요. 우선 가 조건부터 활용해보면 fx, gx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평면 위에 나타내면 이때 이 벡터 값을 y는 마이너스 b라고 하고요. 보여주면 이렇게 원래 있던 사인 함수를 접어서 올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값들의 값을 모두 구해주면 여기 써있는 모든 숫자들이 이 값이 모두 x는 3에 대하여 대칭이 될 수 있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 대입해주면 k가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b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b의 값은 1, 2, 3, 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 2, 3, 6에 대해서 gx, fx 함수부터 구해주면 여기 있는 gx가 여기 x로 들어가서 컨트를 그리게 되고, 이 그래프의 모형은 V자 모형이 되게 됩니다. 이때 0부터 6까지의 x값을 알려줬기 때문에 a가 양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x y값의 영역이 마이너스 b부터 a분의 9 마이너스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b는 이 한 점이지만 마이너스 b부터
a분의 9 마이너스 b까지 있는 값들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서 무조건 한 번 만나고 이 사이의 값 중에서 두 번 만나는 것을 활용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한 b의 값인 1, 2, 3, 6을 각각 활용해서 구해주면 b가 1일 때 a분의 9가 1 이상이고 2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해주면 그리고 이 모두 해당하는 영역은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a가 가능한 값들은 5, 6, 7, 8, 9입니다. 그리고 b가 2일 때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서 a를 구하면 이때 이 두 개 모두 만족시키는 a의 값은 3과 4입니다. b가 3일 때 그때의 범위는 a분의 9가 3부터 6이게 되고 이때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a의 값은 2고 마지막으로 b가 6일 때 주어진 범위는 이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a의 값은 1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나온 b가 1부터 6일 때까지의 모든 경우의 수에서 최대값은 9,1이고 최소값은 2,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이 19이고 b가 7이기 때문에 19 곱하기 7은 133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정원입니다. 벌써 두 번째 뵙네요. 네, 이번 2025년 9월 고2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에 보시면 이런 애가 있고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이걸 구하래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등차 수열이니까 이걸 A4 형태로 변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A1은 A4 마이너스 3D인데 3 곱하기 5, 15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A3은 A4 마이너스 5 이게 16이다. 그러면 이 A4는 20이니까 36 되겠죠. 따라서 A4는 18 5번 정답 되겠습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타가 사사동면에 있고 코사인이 이렇게 돼 있대요. 탄젠트를 구하라 하는데 먼저 이걸 풀기 위해서 공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더 간편한 방법이 있죠.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푸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여기 세타를 적고 3, 1 이죠.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9 빼기 1 루트 씌우면 2루트 2. 네, 이렇게 세타가 포함된 삼각형의 세 변을 구했습니다. 탄젠트 세타를 구하려고 했는데 부호를 조심해야 됩니다. 부호를 보시면 여긴 코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2루트인데 1분의 2루트인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1에 자극한 3의 우극한 구하라 하는데 간단한 문제죠. 1에 자극한 왼쪽에서 오면 1이고 여기 1 3의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2.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6이고 넓이가 15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먼저 부채꼴 중심각, 부채꼴의 반지름과 중심각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이죠. 근데 이게 15파이를 했으니까 여기다 다시 적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6이니까 제곱하면 36 곱하기 세타는 15파이죠. 네, 이거 약분 18로 되고, 그럼 세타는 얼마나 되냐? 18분의 15니까 3으로 약분하면 6분의 5파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점 A랑 B,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A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와 B의 기울기를 적어보면 4 빼기 2분의 로그 A의 4 마이너스 로그 A이겠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2분의 로그 A의 4 마이너스 로그 A는 로그 A의 2분의 4, 즉 로그 A의 2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러면 간단히 그냥 양변에 1을 곱해서 로그 A의 2는 마이너스 2분의 1, 즉 2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입니다.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해야 A가 나오겠죠.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2제곱을 해주면 A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즉 4분의 1.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가 이렇게 있고 x축에 만나는 서로 다른 점 AB라 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AB는 이 함수가 y는 0과 교점하는 거겠죠. 그래서 sin 2분의 x 플러스 2분의 루트 3은 0이다. 즉 sin 2분의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sin 2분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2분의 x 값은 sin x가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60도여야겠죠.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건 파이보다 3분의 파이 더 많이 갈까? 3분의 4파이 또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값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x는 3분의 양변에 2 곱하면 8파이 또는 3분의 10파이가 됩니다. 각각 a와 b겠죠. 따라서 a와 b의 길이는 3분의 10에서 3분의 8을 뺀 3분의 2파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이 아닌 세 양수 a, b, c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로그 c의 a, b 값을 구하시오. 먼저 이 문제 풀려면 a와 b와 c의 세 개 연관성이 있는 식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식이 하나 나와 있고 이제 a와 c 또는 b와 c의 연관성을 여기서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이 로그 a, c는 로그 b의 c 플러스 1이라는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1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로그 b의 b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로그 b의 c 더하기 로그 b의 b인데 로그 b의 c 더하기 로그 b의 b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b의 bc다. 네, 이렇게 로그 a의 c는 로그 b의 bc라는 조건을 찾았습니다. 이제 밑을 통일하면 좋은데 여기 있네요. a는 b의 3분의 2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b의 3분의 2제곱, 로그 b의 3분의 2제곱에 c는 이게 분모로 가겠죠. 그래서 2분의 3 로그 b의 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b의 c. 이제 밑이 같으니까 밑이 삭제해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c의 2분의 3제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따라서 밑이 같으니까 BC는 C의 2분의 3제곱, 즉 양변을 C로 나눠주면 B는 C의 2분의 1제곱이라는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B로 정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C는 B제곱 형태로 나타내겠습니다. 먼저 A도 B로 나타낼 수 있고
C도 B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 값을 정리할 수 있겠죠. 아까 C는 B의 제곱이었으니까 로그 이 값은 로그 B제곱에 AB는 B의 3분의 2제곱에다가 B를 곱한 값, 즉 3분의 5제곱이겠죠. B의 3분의 5제곱. 이걸 정리하면 되는데 먼저 이 로그 B의 제곱, 이 밑에 거는 분모로 들어가서 2분의 1 곱하기 이건 위로 그냥 내려오죠. 3분의 5 즉 6분의 5,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이상의 자연수에는 대해서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을 때 이 음의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에 2부터 20까지 더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먼저 간단하게 이 조건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의 n제곱 등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x n제곱은 n제곱 마이너스 12n 플러스 27 네,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n-9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식으로 그냥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음의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했는데 n이 짝수든 홀수든 음의 실수는 최대 1개고 또는 아예 없을 수도 있죠. 0개. 네, 이제 어떤 n이 어떤 숫자일 때 어떤 값을 가지는 것만 알면 이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을 활용해야 돼서 일단 이 식을 활용하기 전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음의 실수를 가지려면 n이 짝수일 때는 항상 이 값이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양수인데 짝수 20 이하인 자연수 즉 10부터 20까지 또는 2는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n은 2하고 10부터 12 20까지 이렇게 하나를 가지게 되고요. 또 n이 홀수일 때는 이 값이 음수면은 음의 실근에 같겠죠. 그래서 이 3과 9 사이에 있는 3이 아닌 9가 아닌 음이 아니죠. 홀수 즉 n은 5, 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fn이 0일 때는 안 구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더하게 되면 먼저 이 한 개 10부터 20까지 10, 12, 14, 16, 18, 20 6개 또 5와 7 2개 해서 정답은 9개 4번이 나오게 됩니다. 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가 이렇게 있고 교점 좌표 A 그리고 x는 t와 만나는 점을 p랑 q y는 루트 x y는 x제곱이고 y는 루트 x 이렇게 t와 만나는 점이 각각 p, q라 할 때 이 a, p, q의 넓이를 st라 합니다. 이 리미트 t가 1 우극한 할 때 t-1제곱분의 st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먼저 이걸 풀기 위해서는 st라는 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고 삼각형 넓이는 밑변 PQ로 두고 A와 Q 사이의 거리를 높이로 두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P와 Q의 PQ의 길이는 P의 Y좌표에서 Q의 Y좌표를 뺀 값을 Q는 T제곱 마이너스 루트 T가 나오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높이 A와 Q 사이는 A는 누가 봐도 1,1이죠. 그래서 x는 1이므로 AQ는 t 빼기 1 이제 ST를 구할 수 있습니다. ST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t제곱 마이너스 루트 t 곱하기 t 마이너스 1 이제 이 식을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약분 되기 때문에 하나가 이 값을 구해보기 위해서는 유리화가 필요하겠죠. 루트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써보면 2분의 1, 2분의 1 밖에서 해주고 t제곱 마이너스 루트 t 곱하기 t 마이너스 1인데 약분이 됩니다. t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되는 겁니다. t는 1로 가지 1이 아닌 값이니까 t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겠죠. 약분이 되고요. 이걸 다시 유리화해서 써보면 2분의 100으로 빼고 리미트 f가 t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1 우극한으로 갈 때 t 마이너스 1 그리고 유리화 해보시면
이거고요. 이거 유리화 해보면 t 4제곱 마이너스 t인데 이건 t 마이너스 1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이제 이 값은 또 t는 1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값만 넣으면 끝나겠죠. 넣으면 1, 3. 즉 정답은 4분의 3,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네,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이렇게 있고 얘가 1고 얘가 1이에요. A, O의 값을 구하라. 먼저 이건 나중에 쓰일 테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변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S1은 그냥 A1이니까 여기 A1 플러스 S2는 공식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사용하면 이거 맞죠? R-1분의 A1 첫째 항에다가 R제곱 마이너스 1 A사도 같은 방법으로 R-1분의 R4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첫째 항을 곱한값 봅시다. 근데 얘가 너무 좋다. 0이래요. 첫째 항은 양수 0이 아니죠. 그래서 A1 첫째 항이니까 약분할 수 있고요. 이것도 약분할 수 있다. 약분하게 되면 I 플러스 1 이것도 약분하게 되면 I 세제곱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I 플러스 1에다가 6을 더한 값 C 0이래.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뭐냐면 1이 2개 있고 6이 하나 있으니까 일단 8 상수항 8이 있죠. 그리고 I제곱은 하나 있으니까 I제곱 R 2개 있으니까 2R 플러스 8은 0이다. 조립제법 쓰지 않고 이거 붙고 이거 붙으면 R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다 구했습니다. 이제 A5의 값은 뭐냐면 A2 곱하기 R 세제곱이죠. 네, 근데 A2가 마이너스 54고 R 세제곱은 뭐냐면 R이 마이너스 2니까 R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겠죠. 네, 계산해보시면 8, 5, 40, 8, 4, 32, 432 4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x 1차함수 gx 이렇게 있고 fx 최고차항이 양수고 2차함수고 오해가 이렇고 이런 조건이 있을 때 h, o의 값을 구해요. 먼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함수가 정의되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각각 함수들의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가를 보시면 hx가 이게 불연속이라는 뜻이죠. 불연속인 점이 알파는 2에서만 있다. 또 만화 조건 근데 이 절대값 hx-1의 극한값은 항상 존재한다. 이건 연속이죠. 또 이걸 보기 위해서 개형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가지 못할 때는 그래프로 한번 거쳐서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걸 해보면 먼저 이렇게 fx가 있고 gx가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크게 하나, 둘, 접할 때, 셋. 이렇게 둘이 만나지 않을 때와 접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 첫 번째 경우는 항상 fx가 gx보다 크니까 함수가 다항함수 더하기 다항함수 즉 항상 연속이니까 가조건을 위배되죠. 안 되고 두 번째 접할 때도 마찬가지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이렇게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 개형은 이 3번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3번 경우를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조건에 의해서. 첫 번째로 이 왼쪽이 2인 경우, 두 번째로 오른쪽이 2인 경우인데 여기 전 모르죠? 문자 설정할 수 있다. 베타로 두겠습니다. 네, 베타로 두고 x, f, g. 네, 이러한 경우에서 이 조건을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개형부터 사실 이 두 개 개형은 상관이 없지만 그냥 하나만 쓰겠습니다. 상관이 없어서 이 리미트 x가
이 마이너스로 갈 때 이거 아니죠. 베타죠. 베타 마이너스로 갈 때 이 점에서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 만나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죠. 이 점에서는 연속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hx x가 베타 마이너스로 갈 때 hx는 이 경우에서 먼저 보면은 g가 더 크죠. 그래서 gx 마이너스 fx. 근데 이거는 등호가 성립하니까 x가 베타 우극한으로 갈 때 이 경우에서는 f가 더 크죠. 그래서 gx 플러스 fx. 네, 이 경우에서는 뭐 좌극한 우극한이 바뀌어서 나오겠죠. 이 두 개가 등호가 성립한대요. 2가 아니니까 베타는 2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함수값과 같으니까 써보면 g 베타 마이너스 f 베타는 g 베타 플러스 f 베타가 됩니다. 근데 g 베타는 같이 있으니까 날려내겠죠. 마이너스 f 베타는 f 베타다. 즉 f 베타는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f 베타가 0이면 g도 베타에서 f랑 만나니까 g 베타도 0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베타에서 x축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조건을 써봤고, 두 번째로 나에서 리미트 x가 k는 모든 실수입니다. k로 갈 때 절대가 이게 존재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 지점이나 살펴보는 게 아니죠. 2에서가 불연속이라 했으니까 k는 2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x가 1호가 있는데 존재한다. 여기선 좌극한 우극한 나눠봤으니까 여기서도 나눠봐야겠죠. 먼저 이 우극한부터 보겠습니다. 이 우극한 hx-1은 먼저 이 두 개 중에 필요한데 사실 이 두 개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좌극한 우극한만 바뀌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냥 이 경우를 먼저 보시면 이 우극한에서는 g가 더 크니까 gx 마이너스 fx 빼기 1 이건데 우극한이 좌극한과 같대요. 이 경우에서는 좌극한에서는 h가 더 크니까 이 gx 플러스 fx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이 두 개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존재하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존재한다 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먼저 보시면 이 아까 이 2에서는 값이 f랑 g가 같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다. 따라서 g2 플러스 f의 절대값 씌운 건 2 되면 1 되고 0 넣어도 1 되죠. 이 또는 0인데 잘 보시면 교점입니다. f랑 g는 같아요. 그래서 이 g가 이 또는 0이다. g는 1 또는 0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x축은 베타에 있는데 2에서 또 x축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g는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g는 뭐냐면 여기 1차함수 3분의 2 더하기 a가 1이니까 a는 3분의 1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gx를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베타 구하기인데, 베타가 x축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g가 0이 되는 값이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근데 이 경우 보시면 베타가 이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이 여기서의 베타 값이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 개형은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f와 g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그래프를 식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죠. 이 빼기로 이 교점으로 정의된 함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죠. 최고차는 모르니까 그냥 p로 두고 마이너스 1 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f 빼기 gx가 이렇게 정의가 됐으니까 이 나머지 두 조건 안 쓴 걸 이용해야 되겠죠. 먼저 h0의 값은 한 0이 이쯤에 있다 생각해 보시면 g가 더 크니까 여기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h0의 값은
G0 마이너스 F0 인데 그건 또 여기다 0 넣고 9 마이너스 붙인 거 맞죠? 0 넣으면 1, 0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p 에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2p 근데 2p가 3분의 7 즉 p는 6분의 7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H5만 구하면 되는데 이 F 빼기 G 알고 G 아니까 F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F 구하는 건 매우 귀찮기 때문에 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귀찮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G F5의 값을 H5의 값을 구할 것입니다. 먼저 H5의 값을 보시면 H5에서는 뭐가 있지 여기 있으면 F가 G보다 항상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로 가야 돼요. G5 F5 근데 이 값은 뭐죠? 여기다가 5를 넣고 이 G5를 더한 값과 같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 값인데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넣으면 6 내서 6 빼서 약분되고 3, 21이죠. 이 G5는 뭐냐? G5가 아까 GX가 이거였으니까 5를 넣으면 3분의 5 더하기 3분의 1, 즉 3분의 6이니까 2죠. 2에다가 2 곱하니까 4. 따라서 정답은 25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30번 어려운 문제를 봤는데 조건에서 한 번에 식으로 옮겨가지 못할 때는 그래프를 거쳐갈 수 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자 설정을 할 수 있다. 문자 설정이죠. 아까 베타 문자 설정하고. 근데 이 문자 설정할 때 이 보는 기준은 우리가 막 이런 데 막 보는 거 아니잖아요. 유명한 교점 이런 데 또는 꼭지점도 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교점과 꼭지점 또는 뭐 접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변곡점까지도 이렇게 문자 설정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식으로 옮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 아마도 10월 모의고사에 뵐 것 같은데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